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떠한 주식 기법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어떠한 트레이딩 스킬 그리고 기법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스킬로서 자리 잡게끔 하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유튜브 영상들 많이 보시겠지만 무슨 매매의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이 매매의 기준과 원칙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를 조금 더 제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께 풀어드려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주력 매매가 뭔가요? 저는 주도주 돌파 매매를 주력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 상황에 빗대어서 나는 어떠한 매매의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어떠한 조건값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 매매의 원칙과 기준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 있죠. 어떠한 시장이냐. 그리고 또 시장만큼 중요한 게 저는 일봉의 위치를 좀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일봉의 위치만큼 중요하게 보는 게 분봉의 패턴 그리고 분봉의 거래대금이 어떻게 나오고 있냐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만큼 중요한 게 어쨌거나 주도주에서 돌파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진입하려고 하는 이 타점에서 시장이 얼마나 이 종목을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지켜보고 있는지 그런 관심도, 주목도, 유동성의 쏠림을 저는 중요하게 하나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러한 조건의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자, 뭐였죠? 어떠한 시장에서 내가 지금 거래를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떠한 일봉 조건 안에서 내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떠한 분봉의 조건값 안에서 어떠한 분봉의 패턴 안에서 내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떠한 시장 그 종목의 섹터 뭐 테마 그리고 이슈 주목도 또 안에서 이 종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건값들을 만족하는 종목의 경우에는요, 이 케이스가 되겠죠. 내가 원하는 시장, 내가 원하는 일봉, 내가 원하는 분봉의 흐름, 그리고 섹터 테마가 갖춰지고 지금 당장 내가 진입하려는 타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든 벤 다이어그램의 조건값에 해당하는 이 빨간색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비중 베팅이 들어가 버리죠. 보통 비중 관리, 계좌 관리, 그 다음에 뭐 어떠한 미수 몰빵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러프하게 얘기하시는 뭐 유튜버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명확하게 아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중 베팅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요런 거 세 가지 조건은 만족을 하지만 한 가지 조건 정도는 조금 만족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종목까지도 저는 거래를 합니다. 다만 요 종목에서는 뭐 비중을 첫 타점에 뭐 절반으로 들어간다든지 비중 관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거래는 여기까지 초록색까지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요런 데는 저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해보니까 이 초록색 빨간색까지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계좌가 수익이 나는데 이 조건값들을 벗어난 것에서 내가 거래를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계좌가 퐁당퐁당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로 수렴을 한다 라는 거를 제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빨간색 초록색 조건값 외에서 벗어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주도주 돌파 매매의 관점으로는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러프하게 이렇게 시장, 일봉, 분봉, 뭐 섹터 테마, 주목도 이렇게 나눴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제가 원하는 시장 유형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도주 돌파 매매가 잘 통하는 A 유형의 시장이 있을 거고요. B 유형의 시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잘 안 통하는 뭐 C, D 유형이 있겠죠. 이런 시장들은 제가 패스를 하고 이런 시장에서 지금 시장이 A, 내가 좋아하는 A형 혹은 B형 시장인지를 보는 거고요. 일봉도 마찬가지죠. 일봉도 주도주 돌파 매매하기 좋은 일봉은 어떤 일봉이에요? 신고가죠. 신고가도 종류가 두 개죠. 52주 신고가랑 그 다음에 역사적 신고가. 그 외의 일봉 자리에서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일봉 자리에서는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분봉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분봉에서 거래대금, 제가 원하는 거래대금이 따로 있어요. 거래대금이 어떻게 터지느냐, 내지는 분봉이 올라가는 그 패턴,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특정 패턴 안에서 분봉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외에 패턴을, 제가 아는 패턴을 벗어나는 분봉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조건값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섹터 테마 주목도 또 제가 원하는 조건들이 뭐 디테일하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만족이 됐을 때 이 빨간색을 저는 장중에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감각의 영역인 건데, 이게 뭐 말이 좋아 감각이지, 이 각각 벤 다이어그램의 조건들이 명확하다면 이거를 느끼는 것 또한 명확합니다. 왜 이거를 잘 모르냐, 초보자분들이 왜 나는 감각이 없고, 고수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거 갈 것 같은데? 이거 갈 것 같은데? 오늘 이 종목 날아갈 것 같은데? 왜냐면 그 고수분들의 그 배경에는 이 각각 자기들만의 그 벤 다이어그램들이 있는 건데, 그냥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 해당 종목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벤 다이어그램 조건값 완성됐고, 2번 벤 다이어그램 조건값 완성됐고, 3번도 되고, 4번만 받쳐주면 이거 이제 나만의 빨간색 레드존 안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라는 문장에 함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 각각의 조건들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어떤 조건들이 유의미한 조건들인지를 색출하는 과정을 좀 갖춰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전에서 계속 느끼려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의 매매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돌파 매매라는 하나의 매매법이 이제서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똑같은 방법으로다가 뭐 다른 매매법, 종가 베팅 내지는 뭐 스윙,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법들이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쌓이다 보면 그때서는 올라운더 트레이더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고수로 가는 길이고 이게 주식의 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내가 과연 내 스스로 명확한 조건값을 내가 알고 있는지, 내가 A4용지에 써 내려갈 수 있는지를 일단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이게 정말 큰 팁이 될 수 있을 텐데, 보통은 일반 사람들은 일봉 이런 거 자기만의 조건값 그래도 나름 있어요. 분봉도 나름 있어요. 뭐 거래대금이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또 나름 보는 것들이 뭐 또 있어요. 뭐 프로그램의 순매수량은 뭐 어쩌니 하면서 나름 보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어디서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인식을 잘 못하냐면 이 시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이 많이 없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지 않아요. 제 경험상 이 시장을 분석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조건값의 시장을 반대로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찾아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시장을 이해하는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면, 제가 보통 표현을 해볼게요. 그냥 뭐 거래대금이 잘 나오는 시장인가, 뭐 코스닥 기준으로 얼마, 코스피 기준으로 얼마 정도의 거래대금이 나오냐, 그리고 그게 양봉이냐 뭐 음봉이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봤자 뭐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 메이저들이죠.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어떠냐, 딱 요 정도까지만 봐요. 근데 이걸로는 내가 원하는 유형의, 내가 하려고 하는 기법의 시장의 그런 유형인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제가 볼 땐 한계가 있어요.
저는 시장을 단순하게 이렇게 보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돌파 매매가 잘 나오는 시장은 이런 걸로 파악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뭐 기본적으로 보는 거긴 한데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원하는 그런 조건값들이 있어요. 시장 안에서도. 그리고 이 마지막 시장이라는 퍼즐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또 다르게는 이거를 이해하다 보니까 제 돌파 매매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법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유튜버 그리고 뭐 다른 뭐 강의 이런 데서도 많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시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매매 기법과 이 시장에 대한 연관성을 조금 디테일하게 서술해주는 적에는 저는 제 경험상 본 적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 게 아니고 거의 못 봤어요. 예. 고수분들도 그냥 뭐 좀 시장을 러프하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 시장에 대한 경험을, 시장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셔라.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의 기법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하나의 매매법이 완성되기까지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시스템으로 매매 기법을 잡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시장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들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자신들만의 그런 디테일한 기준이 있는지를 한번 써보시면서 자기 매매법을 한번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